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이번 방송은 사이코패스의 정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수년 전 한 신문 헤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인과 정신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대답은 동일하게 없다입니다. 사이코패스와 정치인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기생하는 사악한 범죄자와 유권자에게 거짓말하고 선거 기부금을 위해서 정치적 호의를 교환하고 국민의 바램을 무시하고 무고한 생명에게 해악을 끼치고 납세자가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빼앗고 기업 엘리트를 선호하고 군사 산업단지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행동과 성급하게 통과된 법안으로 시민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선출직 공무원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정치인 모두 이기적이고 냉담하고 타인을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무책임하고 병적으로 거짓말, 말장난, 사기를 치고 후회를 하지 않으며 천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며 만성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일탈적인 생활 방식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고 기생적인 생활 방식을 갖고 있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이코패스는 겉으로는 매력이 넘치고 계산적인 마음을 자랑하지만 결국 병리적 정치를 만들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파괴하는데 전념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사이코패스가 권력을 잡으면 그 결과는 전체주의 정부나 병폐 정치의 형태가 됩니다. 그 시점에서 정부는 특정 집단을 선호하고 자국민의 이익에 반하여 운영됩니다. 현재 미국은 고의적 양극화, 불법행위, 막대하고 불필요한 부채 급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 정치 시스템의 전형이고 지나치게 확장되고 붕괴된 소련에서도 매우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이코패스를 공직에 선출하는 것은 국가의 할복자살, 즉 자기 소멸, 자기 파괴, 자살이라는 의식화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주정부의 종말을 알리고 합법적이지만 궁극주의적이고 경직되고 편협하고 비인간적인 전체주의 정권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놀랍게도 사이코패스 정부가 이미 미국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계속 사이코패스를 권력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선출하고 있습니다. 서던 메서디스트 유니버시티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사이코패스가 거주하는 지역 목록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사 저널리스트 잭 보챔프에 따르면 2012년 심리학자들이 미국 대통령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완성한 성격 데이터에서 파생된 정신병 특성 추정치를 사용하여 워싱턴에서 부시 2세까지 모든 대통령을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사이코패스의 특유의 두려움이 없고 불안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해를 끼치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료 인간의 복지에 완전히 무관심하고 무자비, 냉담, 완전한 양심 결여를 포함하여 무엇보다도 권력을 우선시하는 의지는 소시오패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시민을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보지 않고 조작하고 데이터를 빼내고 함부로 취급하고 투옥하고 가혹하게 처벌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입헌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인은 병폐 정치, 패서크라시 즉 특정 집단의 이익만 선호하고 자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신병적 정부의 폭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병폐 정치가 정부의 고위직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중들 사이에서 바이러스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병폐 정치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병폐 정치가 악한 행위를 선한 것으로 조작하고 사악한 정치인과 자신을 적극적으로 동일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번성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단지 줄을 서서 격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도자, 정당 또는 사회 질서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동의치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악의 대리인이 되어버립니다.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알렉스 헤슬랍 교수는 리더들이 어떻게 추종자들과 일체감을 키우는가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리더가 나보다는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우리 다음 위네스에 대한 공유된 정체성을 키우고
사람들이 그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단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을 추구합니다. 현대 국가의 목표는 시민들에게 공유된 정체성을 장려하고 육성하고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we the people이 우리 경찰국가, we the police state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법률, 법령 및 금지 사항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무참하게 침해하는 얼굴도 이름도 없는 관료적 전체주의 정부기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시민이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챔프는 나쁜 지도자들에 대한 최선의 치료 방법 중 하나는 정치적 민주주의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치인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법행위에 도전하는 소송, 그리고 우리 국민이 총격을 가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권력자들에게 상기시키는 항의와 대규모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교육이 행동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은 정부가 하는 일과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독립 미디어와 주류 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 소스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보챔프가 지적했듯이 사람들에게 사회의 더 넓은 양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은 양심 없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투표함이 경찰국가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전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시민이 필요합니다. 미국을 건국한 분들은 자유가 정부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유는 국가가 빼앗으라고 시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시민의 것입니다. 정부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장차 10개 정도의 전과를 갖게 될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적에서 사이코패스의 많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그를 지지하고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재판하던 판사가 사표를 내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만일 그가 사법 시스템을 뚫어버리고 몇 년 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투표함으로 그를 심판하겠다는 생각은 허망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방위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정당방위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신고와 거의 동시에 떼돈을 벌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코패스 정치인이 시민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에 이어 또다시 엄청난 부채를 일으켜 이 나라를 국가부도로 몰아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